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소프라노 이향숙 소프라노의 선창에 맞추어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 광복과 이 나라의 건국, 후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선하신 섭리로 역사하사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장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산업 구조 개혁을 이루며 경제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통하여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구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달리 가장 짧은 기간에 가난과 구습을 벗고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놀라운 역사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국 땅에서 외롭게 서가신 지 59주년을 맞이하여 고인의 소중한 삶과 헌신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의 뜻이 이어지며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혀지며 저희들과 후손들이 나라를 참되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이 난무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희생과 노력을 바르게 기억하고 존경하여 제2, 제3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애국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추모식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잘 살기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부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고 배려와 나눔이 풍성하며 즐거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기념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제한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오늘 상임적으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의 주관 기관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산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신 변정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 땅 하와이의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지 5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위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해 거짓된 평가와 폄훼를 일삼아 왔습니다. 음부와 거짓에 눈 감아 왔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문화국민다운 모습에서 한참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념관 건립과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회환 그리고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나라와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127년 전 1897년 7월 약관 22세의 청년 이승만은 각국 외교사절 앞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1988년 8월 순 한글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 수영 생활하던 1901년부터 1903년 4월까지 27개월간 제국신문에 기고했던 500여 편의 옥중 논설도 모두 순 한글 논설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옥중에서 저술한 불멸해져서 독립정신도 순 한글이었습니다.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어 깨우치고 분발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20대 애국 청년의 간절한 호소요 절규였습니다. 한문의 어두운 하층민과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신분의 고하를 마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승만에게는 이미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주인은 황제와 양반 계급이 아니라 일반 압박과 수탈의 대상이었던
일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 이승만의 신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확고한 반공의식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죽음의 땅으로 내몰리는 2만 7천 명의 애국동포를 구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쟁취한 한미동맹으로 70여 년 전쟁 없는 삶을 살았고 오늘날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에서 자유진영으로 그 저울추가 기울도록 한 세계사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탁월한 지도력이 그립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우리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나라의 정통성이 확립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가난과 억압의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 정신과 자유독립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오늘 야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귀한 손님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 생전 육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분량으로 편집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소망 없던 우리 국내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던 그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상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제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할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죠. 또 다른 동포를 이어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지요.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호황무도한 외적의 절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지요.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해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요. 독립의 소식이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접촉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그 해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선만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김하나 목사님 이제 다음은 추모사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 행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선양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뜻이 모아져서 열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골고루 남녀노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근 부회장이신 김유광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부회장 김유광입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되어주신 대한민국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1965년 7월 19일 1000명에 따라 떠나신 지 59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매년 이 날을 마주할 때마다 대통령께서 남기신 헌신과 희생의 흔적을 기리며 아쉬움과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제강점기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꿈꾸셨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는 담대한 의지는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국 지도자께서 싸워 이겨내신 투쟁의 필린들이 명정처럼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반공 사상이 건국 이념이라면 이승만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할 기적의 대한민국, 그 중심에 운항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폄훼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초기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그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쟁의 사원을 딛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업적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육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때로는 강경한 지도자로 또 때로는 따뜻한 인품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의 행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업적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꿈꾸셨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더욱 단합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님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빛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승만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네, 김은구 대표는 서울법대 96학번 젊은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고 또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엔 정말로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거짓말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라는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위대한 기적이고 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라는 잘못된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부정하면서 이 기적의 축복을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와 미국의 꼭두각시로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을 향해서, 일제를 향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을 끝끝내 설득해내시고 깨우쳐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일본에 속고 있을 때 일본에 속지 마라 깨우쳐내신 분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깨어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미국이 좌우합작이라는 미명에 속아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고 있을 때
이 미국을 깨어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 미국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전쟁에 미친 늙은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에버레디라는 그 암살의 위험마저도 감수하시면서 끝끝내 미국을 설득해내시고 깨우쳐내셔서 대한민국을 건국해내시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려고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의 거짓된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미국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약속을 완수할 날이 저는 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을 완수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일 전 국회의원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영일 의원님은 4.19 혁명의 주역이십니다. 이승만의 하야를 앞장서 외치셨던 분이십니다. 네, 추모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서거 59주기 추모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20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묘소 앞에서 추모식을 갖는 첫 행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추모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면면을 보아하니까 1960년 4.19 혁명의 경험을 모두 공유했으면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을 위한 공헌,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호국의 공헌, 농기개혁과 교육입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나가 굳건한 터전을 닦은 공헌과 업적을 한마음으로 기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한 날로부터 어헌 6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의 양심적인 학계 지성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공관을 놓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4.19 혁명 50주년을 맞으면서 4.19 세대가 본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불초의 사람은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서 논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존속,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그분의 과오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앞으로 우리 4.19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민족 분열의 원인이라는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정권 수립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대통령을 향한 비방 모략 공세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야한 후에도 그 공세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코 자연인 이승만에 대한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성립의 국가적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대남 심리전 공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어떠한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역사 속에서 바로 평가하는 데 앞장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펼치는 반이승만 공세를 정부가 방치하거나 묵인한 틈을 타서 일부 학계의 좌파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우거나 왜곡시켜왔고 이러한 세력들이 교육계에도 침투,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결과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념관을 건립하고 공과 과를 분명히 밝혀 역사의 귀감을 삼자고 제창하면서부터 국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고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의 분위기도 고조되었습니다. 그 예로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그분의 정치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여러 편 제작되었고 180여만 명의 시청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처럼 20여 개의 학계,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 묘소 앞에 모여 추모 행사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의가 클 뿐더러 좌익 세력들에게 대해서도 큰 반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간 우리 국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세계 신생 독립국가들을 조사해 본 결과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 여기에 항의하는 4.19 시위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아주 통탄해 하시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하야하고 새로운 선거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그가 선포한 이 나라의 국채, 이 나라의 정체는 조금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아 이승만 대통령은 삼성계연으로 집권기간을 연장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독재자로 단정 악마 프레임을 씌운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보여. 이제 남북한 간의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 전쟁은 하야흐르 막바지에 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들어서고 아울러 멋진 동상이 건립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지우려던
북한 공산당과 그 동조 세력들의 공세는 철저히 파탄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국가를 세워 국민을 주권자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운동에는 130여 건의 기부금이 모였지만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국민의 수는 1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념관 건립 사업에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기부에 참여해야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전 국민의 뜻을 모은 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에서도 참여 국민의 수가 많아야만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나라 건국혁명을 주도하신 이승만 박사의 명복을 빌고 그분이 꿈꾸던 통일조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지킴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손효숙 대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추모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집행부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막상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고 얼마나 뜻깊은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그제서야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가르치고자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리박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박스쿨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애북 시민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 일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반전의 계기를 통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또 그분께서 이 가난하고 빈곤국이었던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풍요의 땅,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또 리박스쿨을 문을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70여 년 전에 분단된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북한은 남한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 살기가 어려운 빈곤국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부지런해서라고요? 맞습니까? 예, 틀렸죠.
부지런한 걸로 치면 북한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등을 하면서 사람들을, 주민들을 괴롭혔지만 결국은 세계의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남한은 이렇게 부유한 나라,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그렇게도 살기 어려운 악의 축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건국 대통령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기회를 대한민국을 다시 발전시키고 세계 문명의 리더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리박스쿨을 계속 잘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만 추모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